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뾰로통한 표정을 지은 채 외국인 교수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극도의 빈곤국가라며 폄하 발표를 진행하던 그녀는 왠지 모르게 외국인 교수의 참교육이 시작되자마자 넋이 나가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니며 저만의 여행 사업을 준비 중인 샤론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배낭여행을 시작으로 전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명소나 관광지를 살피며 여행 문화를 즐겨왔던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인 중국보다 치안도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라는 말이 있어서 중국을 먼저 여행했었는데 그 뒤 한국을 뒤이어 방문하자마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라던 중국은 공항에서부터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것은 물론 길거리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노점상 중국인들이 저만 보면 제 가방을 억지로 끌고 가서 먹기도 싫은 이상한 음식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떼를 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던 한국은 어째서인지 여행을 다니기에 너무나 편안한 도시 환경은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면서도 그 쾌적한 도시 분위기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려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 여행 패키지 시스템을 창업하기로 했고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도 관광사업 분야로 학과를 이전해 열심히 저만의 사업 계획을 구상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원래 전공 과목이었던 경제학과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꽤 이상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다른 강의와 다르게 외부 학과 인원까지 참석해 동아시아의 경제 강의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오픈 강의였고 그래서 그런지 강의실에는 처음 보는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은 물론 인종이 전혀 다른 나라 출신의 학생들도 꽤 많이 보였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강의가 시작되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주시면서 어떤 나라의 장점을 본받아야 될지 평범한 강의를 진행하셨고 바로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앉은 자리에서 이상한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빈곤국가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중국과의 경제력을 비교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한국이 후진국에서 지금 조금이나마 발전을 이루어냈다고는 하지만 거기 있는 한국인들은 고기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한국은 놀랍게도 아직 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정육점이라는 상업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아주 조금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고기를 팔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정육점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한국이 정말 부유한 나라였다면 중국처럼 각종 동물의 고기는 물론 비싼 해산물까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저는 절대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은 매일매일 돼지와 소고기를 먹을 정도로 진짜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 뿐이에요. 실제로 중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높은 빌딩과 주거지용 아파트 건물에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두가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고기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매일매일 그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닭만 소비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기 소비를 위한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비싼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정육점 자체가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중국보다 빈곤국가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인데 중국인들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니 지금 거짓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 정부에서 당신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부유한 나라가 중국인데 왜 중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깎아내리시는 건가요? 국가 경제력을 비교해서 순위를 측정한다면 당연히 한국이 한중일중 마지막이고 일본도 중국의 경제력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시면서 이렇게나 완벽한 사실도 모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중국인 학생들이 있으면 전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중국인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엄청난 부자여서 명품밖에 입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도 지금 중국만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적인 국가화폐였던 달러를 제치고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일상생활에 상용화시킨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돈에 민감하고 부유한 시스템을 개척 중인데
한국보다 가난하다고 주장하시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네요. 교수님은 정말 경제학 분야의 교수님이 맞나요? 아니면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지금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위대한 나라인 중국 국민으로서 이번 사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엄연히 부유한 국가인 중국을 한국과 비교해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강의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예시를 설명드려 볼까요? 한국인들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그들의 수도인 서울만 가더라도 길거리에 노숙자 마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공항으로 달려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고 돈을 받는 국제적인 구걸 활동으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의 공항은 전 세계 공항 순위 중 1위로 등록되어 있고 여권 순위마저 1위일 정도로 미국조차 상대되지 않는 쾌적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라면 그 나라의 공항이 해당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수준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또 다른 아주 확실한 예시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중국과 비교해 보세요. 나라 자체가 가난하니 한국의 군인들은 군복조차 제대로 입지 못해 전투에 제대로 임할 수 있는 수준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총이 전부 모형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물론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한국 정부의 특성상 실제 TV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에 노출이 될 때에는 전부 실제 총을 끌어모아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겠죠. 하지만 실제 한국의 군대는 너무 가난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이 모형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조차 모형총을 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이 정도로 한국의 경제력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의 국방력은 말할 필요가 없죠. 중국은 오히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부유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인민군의 복지 시스템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경제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인민군들이 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한국 같은 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물처럼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강의를 정정하고 제대로 된 강의를 새롭게 진행하시길 요청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 있는 다른 중국인 학생들도 전부 당신의 강의를 사기라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겠죠. 자신이 부유한 나라인 중국 출신이라며 땀까지 흘리며 질문을 쏟아내던 그 중국인 학생은 한눈에 봐도 저희 학교 학생처럼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다소 무례한 그의 언행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녀의 한국에는 정육점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 여행도 하고 사업도 구상 중이단 저로서는 저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대학생으로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와 생산적인 질문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주장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주장하려는 근거 없는 의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희 옆에 있던 친구들조차 정육점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냐면서 한국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저 학생이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중국인 학생은 조금씩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강단에 계시던 교수님께서는 작은 웃음소리를 내시더니 그 중국인 학생을 다시 한번 지목하고 나섰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우선 그 학생이 저희 스탠포드 학생인지 물어보셨고 아니라는 대답이 들려오자 역시나 그렇군요라는 말과 함께 그 중국인 학생의 대답에 참교육 반박을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외부 강의를 진행할 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네요. 물론 저도 교수로서 학생과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외부 참석 인원이라도 교수와 학생으로서의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학생에게 질문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지 않았고 학생 또한 저에게 아무런 의사표현을 내비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학생이 주장하는 의견의 신뢰를 급속도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학생이 주장한 한국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 또한 실제로 정말 저조차 아무리 의미 있게 들으려고 해도 황당한 주장밖에 없어서 더욱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현재 중국과 한국의 경제 격차는 각 나라의 경제 생산 규모만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부유하고 가난하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더욱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인들의 현재 1인당 GDP가 중국인들의 4배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이 말은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생활이 중국인들보다 4배 정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통용되어집니다.
물론 그 나라의 물가나 실제 경제 상황을 따져야 되기는 하지만 절대 지표로 비교했을 때 이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중국에도 자신의 사업을 성공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던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은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니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더 부유하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중국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최근 3개월의 지표만 살펴보더라도 8,0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증발했고 최근의 경제 수출 트렌드인 디지털과 반도체 관련된 기술은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빼오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이용하거나 돈으로 한국인 직원들을 매수해 기술 정보를 카피하려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나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의 주장처럼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중국이 정말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라면 이미 이러한 기술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정상이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올 이유조차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약 6년 전부터 이러한 산업 스파이를 정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당한 대규모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최근의 디지털 산업 개발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에도 산업 스파이를 이용해 기술을 빼돌리려고 했고 대부분은 적발이 되었으나 실제 기술을 카피한 사례도 매우 많죠. 물론 아주 오래전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나 AI 기술이 상용화되기 직전인 1차 경제부흥기 때에는 중국의 대규모 인구를 단순한 노동집약체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가 잠깐 부흥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현재의 경제 트렌드는 전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중국은 완벽하게 경제 수출 순위에서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국의 대기업 인원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생활이 유지되는 인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정확한 금액은 그들만이 알고 있겠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나열했을 때 한국은 300만 원이라면 중국은 20만 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약 15배 정도의 월급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지표는 단순 기업에서 지급하는 월급의 규모가 아닌 그 나라의 경제 총량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중국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아예 회사에 다니지 않으려는 하나의 기괴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파산을 유발하고 2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 10만 원 이상의 부대 비용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현재 중국의 규모는 초기 근로자 단계에서부터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매우 기괴한 주장이었던 정육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에 정육점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한국의 한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우는 한국에서 사육되는 토종소의 품종인데 현재 이 한국의 한우는 유럽권 국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기의 맛이 좋고 깔끔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학생의 주장은 완벽하게 거짓 주장이 됩니다. 한국에 정육점이 없다면 어떻게 한우라는 세계적인 수출 브랜드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한국도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가장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발전을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죠. 이미 중국은 이 부분에서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정육점도 한국에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길거리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고기 소비량도 중국인들의 고기 소비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1인당 고기 소비량이 아닌 인구 대비 총량을 따져 소비율을 계산해도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3.3배 이상의 고기를 더 소비하고 있죠. 만약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이고 정육점이라는 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처럼 확실한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학생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를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현재 정육점이라는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한국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너무나 쉽게 정육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현재 중국은 전기와 수도의 공급 문제 때문에 길거리의 상업시설 자체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노점상 문화가 발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먹거리 골목도 이미 밤이 되면 전기를 아끼기 위해 촛불이나 등을 이용해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냉장고라는 시스템 자체가 부유층의 특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전제품 퀄리티와 순위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전 세계의 가전제품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한국의 가정집을 가보면 중국인들은 가지기 어려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심지어는 공기청정기까지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 4배 정도 차이 나는 GDP 통계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이 직접 말을 해보세요. 학생이 지내는 중국의 집에는 냉장고나 공기청정기 심지어는 세탁기라도 존재하고 있나요? 그만큼 현재 중국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가난한 나라가 맞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저를 고소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있는 중국인 학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저 또한 교수님의 명쾌한 대답에 마음이 어느 정도 놓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한국에서의 관광 경험만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물론 자연과 도시가 결합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고, 사람들 또한 매우 깔끔하고 옷을 잘 입어서 가난한 사람들처럼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또한 딱히 청결하지 못했던 중국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나라였죠. 제가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관광 사업을 선택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최근에서야 한국이라는 선진국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최신 관광국가로 인기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처럼 누구나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매력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여기에 더해 여행을 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감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다시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야유를 보내고 있는 외국인 강의생들을 향해 한국의 진실을 지금 모르고 이러는 것이냐며 후진국 나라인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학교조차 없다는 허무한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중국인 학생의 발언이 이어지자 바로 직전까지 풀이 죽어있던 또 다른 중국인 학생조차 그녀를 거들며 강의장이 떠나가라 한국은 학교도 없는 후진국이 확실하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강의실은 순식간에 그 중국인 학생들의 목소리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형성되어 나갔죠. 하지만 강의실의 분위기는 앞서 질문을 했던 중국인 학생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이제 중국인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발언을 하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고, 교수님 또한 그저 그 상황을 조용히 바라볼 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명의 중국인 학생들은 마치 한국이 가난한 국가가 확실해야만 하는 듯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 강의를 방해하면서까지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교수님이 직접 중국인 학생들이 있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이런 상황이 지긋지긋하신 듯 이 말을 짚으시고는 그 중국인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설명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의 중국인 학생들이 현재 중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학생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무너진 나라이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러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을 이용해 국가적인 선동만을 일으키고 있죠. 현재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속국의 나라다, 또는 한국의 문화재나 생활편의 시설들이 전부 중국의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처럼 앞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못하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 점을 이용해 국가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한국을 철저하게 폄하하며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국가적 단위의 선동작전을 취하고 있죠. 최근 그들은 한국의 김치나 한복에 관한 문제에서도 자신들의 것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했고 이것은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분란 행위가 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콘텐츠와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편리한 생활 시스템은 최근 외국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많은 유럽권의 국민들이 한국으로 국가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앞에 학생들을 이용한 국가적인 분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해야 하죠. 최근 유럽권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처럼 중국인 학생이나 교수들을 이용한 거짓 주장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집요하게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인 학생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한국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속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저 어린아이의 떼쓰기에 불과한 수준의 주장이기 때문이죠.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싶다면 당신들의 행동부터 바꿔야 할 겁니다. 아니면 한번 한국으로 여행이라도 가보세요. 아마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선진국 국가와 그들의 생활 방식에 중국의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자신의 삶이 후회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선진국이에요.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민요청 국가 1위로 선택하고 있는 이유도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고 편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너무나 온화한 표정으로 중국인 학생들을 단상에 직접 세워 그들의 내면이 까발려지게 만들었고 중국인 학생들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인지하고 있는 듯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후 저는 이때의 일을 계기로 저의 사업 계획의 첫 번째 변화를 구상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직접 한국 여행 가이드를 시작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 문화나 생활 방식을 직접 저희 여행 사업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살기 좋고 편안한 매력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방식이니까요. 여기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수준 차이를 공항 근무를 통해 느꼈다는 미국 보잉사 출신 경제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왜 한국 공항이 세계 1위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냐는 중국 학생의 돌발 질문을 받고 마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뒤 중국인 학생은 비속어를 내뱉으며 강의실 경호원에 의해 강의장 밖으로 끌려나가고 맙니다. 과연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잉사에서 10년 넘는 승무원 생활을 한 리베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끌려 20대 초반부터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 공항을 제일 많이 방문하는 한국행 전문 승무원으로 기내 생활을 꽤나 오래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공항으로 떠나는 일정은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모두 다 원하고 있을 정도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한국 공항 일정이 잡히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일이었고 그건 그만큼 한국이 선진국이면서도 공항 내부의 시설이 정말 최첨단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으로 떠나는 일정은 그 어떤 승무원들도 원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중국행 일정이 있을 때면 꼭 중국 항공사 직원들이 저희 같은 외항사 승무원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항 자체가 너무나 더럽고 관리가 되지 않아 외부의 숙소마저 절대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 10년이 넘게 승무원 생활을 한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 절차를 밟게 되었고 대학교 초반의 경제과정 커리큘럼 경력을 살려 미국의 한 대학교의 항공과 경제 관련 전문 교수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은퇴를 하고 한국 항공사 지상직으로 근무하고 싶었으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합격할 수가 없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승무원 관련 외부 강의 초청을 받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날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한 중국인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항공사인 보잉에 근무를 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던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한국에 대해 꽤 관심이 많을 텐데요. 특히나 각 나라의 항공사 근무 중 한국은 항상 세계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근무시설이나 쾌적함 심지어는 그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자체만으로 기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승무원 시절 항상 한국행 일정을 기다렸을 정도로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웠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단순히 공항이 근무하기 좋고 깨끗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르겠지만 한국의 공항 입국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인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외부에서 입국하는 인원들을 철저하게 1차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공항인데 어떻게 무인으로 가능한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미국조차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무인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선진국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합쳐져 공항 시스템마저 너무나 편리한 무인 체크인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러한 입국 무인 시스템 덕분인지 현재 전 세계 공항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
한국은 무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불필요한 자금을 엄청나게 줄였고, 이러한 자금과 인력을 조금 더 관광객들의 서비스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공항들을 모두 방문해봤지만 정말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구나라는 감정을 느낀 것은 바로 한국이 처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공항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한국의 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지표 이상으로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모든 성장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국 공항은 전 세계에서 도난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중국은 어떤가요? 저 또한 승무원 근무 시절 중국의 공항에서 정말 많은 물품을 도둑맞은 적이 있었고, 범인들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외부인원이 아닌 중국 공항에서 근무하는 내부 중국인 직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시민의식의 격차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중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저는 한국의 공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중국인 학생들의 절대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왜 한국의 공항을 그렇게나 극찬하는 것이냐며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부었고, 아마 오늘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10년 이상 전 세계의 공항들을 돌아다니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왜 현재 우리가 한국을 기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최근의 세계 발전 트렌드를 보면 한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지표 중 그 나라의 얼굴인 공항이 그 나라의 국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항은 중국의 공항과 마찬가지로 최근 노숙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을 압박하며 통행료를 받아내는 범죄 조직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이와 반대로 그 어떤 범죄 집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공항에서는 모든 관광객들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고, 그곳의 공항 근무 직원들은 무인 기술력을 통해 그들의 편리한 관광을 돕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공항 통로들을 가보면 한국말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도움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공항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화장실은 단순하면서도 그 나라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 정도로 현재의 한국은 1차적인 공항에서부터 그들의 선진국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공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1차적인 강의를 진행하던 중 저는 역시나 한 중국인 학생의 비난에 가까운 질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첫 대회 강의이기는 했지만 소규모로 여러 대학들의 강의를 진행하던 중 이미 저는 많은 중국인 학생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고 그들이 철저하게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원론적인 질문을 한다는 사실마저 잊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역시나 그 중국인 학생은 저의 발표 승인이 나자마자 기괴하면서도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강의에 질문을 이어나가던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주장과 강의 내용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어떻게 한국의 공항이 세계 1위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신가요? 본인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거짓 정보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항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공항은 중국의 돈을 받아 설립한 것이기에 당연히 공항 자체가 중국 소속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중국인들은 착한 마음씨에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단 한마디면 지금 당장 한국의 공항이 중국 공항 소속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무리 자신들의 공항과 국격이 1위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절대 중국을 넘을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을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공항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중국인들은 원래 냉수를 좋아해서 공항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겨울에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것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신념마저 있기에 일부러 온수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공항의 모습으로 한국이 현재 선진국 최선두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한국의 길거리나 도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중국의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심지어 길거리 이곳저곳에서 무료 노트북을 사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쓰레기통마저 없을 정도로 불편한 길거리가 도심에 구축되어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 한국이 절대 중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한국을 여행 삼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길거리에 한국인들이 제 휴대폰을 훔쳐가려고 해서 저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중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착한 심성에 도난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공항의 도난 범죄는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을 텐데요. 혹시 국적이 한국이신가요? 현재 한국은 많은 나라들 중 최고로 높은 범죄율과 후진국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중국인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중국인 학생의 황당한 주장을 듣고 있었고 이미 그의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그가 또 다시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 여행을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통행세를 뜯기거나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황당한 주장이냐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그 중국인 학생을 다시 일으킨 뒤 제 의견을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학생의 주장은 제일 큰 문제가 바로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나 한국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 근거 있는 주장을 하자면 혹시 한국의 공항에는 관광객들이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온수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이러한 시설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외항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부에 무료 샴푸와 린스, 심지어는 일회용 세안도구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안도구 하나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왜 이러한 한국의 공용시설들이 도난당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공항에서조차 이러한 시민의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중국의 공항에는 아직 편리한 온수 샤워 시설이 제공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공항사 직원들은 그 근처의 호텔을 빌려 샤워를 해야만 하죠. 이미 그 자체로 공항의 불편함은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한국처럼 최첨단 공용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공용 물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의 공항에는 무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용 휴식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곳은 저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꽤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옷들을 휴식 침대 옆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잠을 자는 모습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저희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고 그 휴식센터의 외국인들까지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과 동화되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죠. 말 그대로 한국은 처음부터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바로 앞서 설명해드린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이죠.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 나라의 땅이 크거나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최근의 국가적 경향을 보면 바로 한국과 같은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야 더욱 많은 기술 발전 그리고 현대 기술의 중심인 무인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공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에어 컨디셔너까지 설치되어 있죠. 땀에 절어 있는 관광객들의 옷을 5분 만에 드라이할 수 있는 고급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물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너무나 놀랍도록 신기하고 충격적인 시스템이니까요. 만약 미국이나 중국에 이러한 에어 컨디셔너를 설치했다면 아마 1시간도 되지 않아 도난을 당했을 텐데요. 그렇게나 비싼 공용 물품을 한국은 공항 이곳저곳에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고 이게 바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국의 공항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 국격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는 완전한 반대 국가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쉽게 느끼고 한국의 모든 시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진 당신처럼 말이죠. 기회가 된다면 중국인 학생도 한국의 공항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신이 그렇게나 주장하던 중국의 위대함이 한국과 비교한다면 모래알 수준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도 지금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 최근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깎아내리기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처럼 우리 생활 이곳저곳에서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재까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중국인 학생.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예상대로 중국인 학생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의 비속어 같은 것을 남발하더니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급히 강의실 밖에 있던 경호원을 호출해 중국인 학생의 행동을 저지시켰고 그를 신속히 강의장 밖으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의 과정 중 화가 날 수는 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통해 피해를 주는 것은 강의 자체의 본질이 흐려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선진국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혹시 여기서 항공사 직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한국말을 먼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가 근무하면서 제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객분들이 바로 한국인 탑승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비행기 내부의 승무원으로도 활동하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궤를 달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침착하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위급 상황 시 저를 도와 탑승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국인 탑승객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운행 중에도 조금만 흔들리면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고 심지어 비행기 중앙 통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오직 중국인들 뿐이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피드백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릴 뿐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위대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이 거의 모든 강의에서 항상 중요 주제로 꼽히며 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며 이제는 한국이 최선두의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수백 명의 의대생들이 모인 대형 강당. 이곳에 한 외국인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국 유학생 출신인 의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교수의 허락도 없이 반박 질문을 내뱉고 마는데요. 과연 해당 강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시술 강의를 진행하는 댄이라고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저는 자연스럽게 의료인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약 20년 이상의 의료 현장 근무를 마치고 미국의 대학교에서 간단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 제가 주로 진행하는 강의는 현재 미국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이기에 약 10년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된 이후에는 제 강의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료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의료 인프라의 세계적인 주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 자체의 편리함이 너무나 뛰어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중국으로의 강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평소 주로 다루던 한국의 의료기술이 아닌 실제 한국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편리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강의였고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인원들도 다수 참석하는 그날의 중심 강의였는데요. 아직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주로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대체 제가 왜 한국에 대한 의료기술 강의나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말이죠. 물론 미국의 의료기술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무지에 가까운 지식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의료기술이나 의료 인프라에 대한 오해마저 불러일으킵니다. 학생들은 혹시 미국에서 생활하며 버스 정류장 근처나 대학교 도서관, 심지어는 지하철의 지하도에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굳이 왜 그런 곳에까지 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질문을 건넬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꽤 많은 비상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인들은 지금 불편한 의료 인프라나 복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개선시키려는 성장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이 불편한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친 병원 예약 기간을 거쳐 병원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절대적으로 미국인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무조건 개선하려고 했고, 이러한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동력이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성장시켰죠. 그 예시로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서 열리는 의료학술회에 참석하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한국의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장소로 떠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꽤 높은 산을 등반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하산의 끝자락에 있었으니 다행이기는 했지만 주위에는 온통 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한국인 등산객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탈 수 있었고, 정확히 2분 만에 근처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외국인인 저조차 한국의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며, 병원에 들어가기까지 고작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만약 미국이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미국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고비용이 즉각적으로 부과되며, 이미 구급차를 부르기 전 그들이 진행하는 여러 유선 서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혀 구급차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도착한 구급차는 부상의 상태 정도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비용이 확정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이러한 미국의 의료 문제점은 그 누구도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구급차를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간단한 진료라도 보려면 3개월의 대기 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만큼 병원이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현재의 의료 인프라 부실 상황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동등하고 신속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의 단계에 따라 도심의 간단한 병원 진료부터 시작해 기술적인 대학병원까지 순차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료를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죠.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2만 원 정도로 정리되죠. 하지만 직접적인 의료기술의 수준은 오히려 한국이 더욱 월등합니다. 즉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아프면 곧바로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빠른 치료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카피해 개선해야 되고, 이것에서 국가적인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은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긴급하게 진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미국이 뛰어나다는 무지함에서 벗어나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고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1차적인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강의장에 있던 학생들에게서는 놀라운 반응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나 친밀하고 뛰어난 줄 몰랐다며 반복적인 질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의료 인프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사람들은 의료 진단마저 받을 수 없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도시 붕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 중앙에서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마이크도 없이 저에게 기괴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기술이 대단하다. 뭐 그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멈춰야 하는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인 학생처럼 보였지만 특이하게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 착용하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학생은 의료 지식과 관련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인가요? 돌아온 학생의 대답은 역시나 저희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전 중국의 의과대학을 추천받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었고, 지금 또한 중국에서 거주하며 단기적으로 미국 대학의 강의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 자체가 초입 부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그들만의 성장 동력이나 힘으로 지금의 의료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과 매우 친밀한 나라인 위대한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완전한 후진국이던 시절, 그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무료로 지급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기술, 심지어는 중국의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의료 기술마저 국가적 단위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한국의 의료 기술이 오직 한국만의 힘이라니,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의료 기술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강심장과 뛰어난 손기술을 타고나 의료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장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심한 손기술이 필요한 의료 기술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조상 자체가 중국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의료 기술이 뛰어난 의사들은 전부 중국인 조상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죠. 제 말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고마움은 모르고 오직 그들의 힘으로 성장했다며 중국인들을 비하하며 깎아내리고 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중국은 그보다 높은 초선진국이어야 당연한 사실인데 그 누구도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 대한 강의가 아닌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시나 중국 유학생 출신이라던 그는 질문을 진행하던 내내 계속해서 중국의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저는 결국 그의 발언 자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알고 있지만 강의장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정말로 그 학생의 말을 믿고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학생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자리에 앉힌 뒤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학생이 어디서 유학 생활을 했건 그것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가 잘못되고 편향적인 정보로 망쳐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중국 유학생 출신인 학생들은 물론 실제 중국인 의사분들까지 제 강의에 똑같은 반박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기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었던 학생들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익숙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 단위의 교묘한 작업이죠. 중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유학생 학생이나 중국인 의사들의 말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중국이 있기에 가능했다. 심지어는 그들의 뛰어난 손기술, 더 나아가 고도의 의료기술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능 자체가 중국 조상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웃기다고 생각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중국 유학생 출신 학생. 중국이 한국보다 의료기술이나 인프라가 뛰어나다면 물론 지금 중국의 현실은 한국보다 더 편리하고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의료 현실을 보여주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료기술이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완전한 하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국가적 단위로 봤을 때도 1급 의료기관이 정말 현저하게 부족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의료기술의 극단적인 퇴화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보다 그저 동네에서 민간요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이상한 사회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의 위험한 민간요법인 기괴한 음식을 통한 건강 개선의 거짓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의료 인프라 보급률은 국가적 단위로 봤을 때 약 20% 정도로 측정되고 있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아무런 복지나 빠른 의료 접근성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중국 의사들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몇몇 고위직 중국 행정 관리자들에게 높은 돈을 받고 그곳과 관련된 의료 인프라만 제공하고 있어요.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의료복지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국인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음에도 병원에서 의사들에 의해 쫓겨나고 있습니다. 진료비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적인 뒷돈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수의 고위직 사람들을 통해 의사들은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현재 의료 인프라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중국의 열등함을 숨기기 위해
이처럼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의 나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중국에서는 글로벌 해외 사이트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어렴풋이 의료 인프라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지만 그들이 접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말 그대로 중국은 완전한 후진국의 중심 특징인 폐쇄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한국보다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그들의 조상이라면서 마치 한국의 의료복지가 중국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네요. 심지어 중국은 이러한 국가적인 작업을 위해 바로 당신처럼 유학파 학생들을 돈으로 매수한 뒤 이상한 선동 정보를 해외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수 인원이 아닌 국가적 단위이며 실제로 중국은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기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국은 중국은커녕 미국조차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선진국입니다. 그들은 의료기술뿐만 아닌 도시 인프라나 교육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고 그 하나의 예시가 그들의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세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한국 여행을 경험해보고 그 여행 경험에서 병원을 이용해본 사람이 있다면 왜 한국이 의료 선진국인지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거짓 질문이나 발표를 제시하는 학생은 지금 제 강의를 나가주면 좋겠네요. 중국인 유학생 출신 학생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학생 참여용 마이크를 잡아 반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미 저는 그러한 상황마저 예측해 마이크에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저는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유학생이나 중국인 의사들의 질문에 꽤 지쳐있던 상태였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말을 짚고 있던 저에게 강의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의 박수 소리와 작은 환호성이 들려왔고 그러던 중 한 학생은 자신이 한국 여행에서 직접 다쳐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편리한 의료 인프라는 처음 받아봤다며 제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뿐만이 아닌 한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던 것이었고 실제로 한국의 의료 인프라 기술이 대단하다는 사실마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죠. 특히나 강의장에는 한국 여행을 경험한 의대생들이 정말 많았고 그들은 차례차례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얘기하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인프라를 카피해서라도 배워야 된다며 그들만의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의로 진행해야 하는 저는 아마도 5년 뒤에는 한국에서 꼭 남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하고 편리하기에 저 또한 그런 생활을 조금은 느껴보고 싶네요. 영국의 중요 군사학회가 주로 열리는 런던 대학. 강의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가 대뜸 한국 군인에 대한 자료를 띄우더니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발표를 듣고 있던 한 외국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장 강의를 종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군사무기와 관련된 국방교수로 바스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다니엘 레스터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 회의에도 자주 참석할 정도로 제 위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던 저는 얼마 전 런던 대학교에서 열리는 글로벌 군사무기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포럼 회의장에 뒤늦게 참석한 저는 마침 강의를 진행 중이던 중국인 군사교수의 황당한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서 한국 군인들에 대한 자료를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국의 딩이시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국방력이나 무기순위 대부분이 사실은 중국의 순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국가 통치를 받던 한국인들은 불과 몇 년 전부터 은근슬쩍 중국의 통치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 정부의 넓은 아량으로 자신들의 자주국방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그들의 군사무기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오래전부터 중국의 통치를 받았기에 오직 중국이라는 나라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어기고 마치 자신들 스스로가 모든 국방력을 상승시키고 무기를 개발한 것처럼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곳에도 많은 군사무기 관련 연구원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당신들은 이러한 거짓 선동을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최근 한국의 군사무기들이 주목을 받는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진실을 알려야죠. 가난한 나라이던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군사무기 체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중국 국방 관계자들의 따뜻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 전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국방부가 이러한 선처를 보인 것은 중국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중국의 뿌리에서 시작된 한국의 국방력을 자유롭게 쓰기 위함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한국 군인들은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군사무기의 지휘권을 중국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요즘 한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이 점을 전혀 보고하지 않더군요. 혹시 제 의견에 또 다른 주장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라면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의 자료를 띄워놓고 당당하게 발표를 진행하던 중국인 교수의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황당한 발언에 포럼장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 또한 술렁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영국 국방부 소속으로 꽤 오래 일을 해오기는 했었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국방력이 급상승한 한국의 군사무기에 대한 기술적 대단함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이와 반대로 중국의 군사무기들은 그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가짜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었기에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에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선 마이크를 차고 주위를 둘러보며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국의 바스대학교에서 군수무기 관련 교수로 근무 중인 평범한 교수입니다. 몇 년 전까지 영국 국방부와도 관련해서 일을 진행해왔기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당황함을 위해서는 제가 나서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중국인 교수분께서 주장하시는 큰 틀을 보면 마치 한국이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처럼 들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봐도 한국처럼 완전한 후진국에서 단기간에 최고 선진국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올라선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황당한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중국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인 상태여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은 단 한 번도 선진국이었던 적이 없고 당신이 주장하는 국방력이나 군사무기 수준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력인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경제적 도움을 줬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현재 한국은 많은 나라들의 국가적 본보기가 될 정도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생활 방식의 선구자적인 나라로 주목받고 있는데 중국은 이와 반대인 아날로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에서 시작된 문제들이 국방력으로까지 뻗어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는 군사 무기에 관련한 자료들도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만의 강력한 방위 산업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투자금을 들여 그들만의 똑똑한 두뇌로 방위 산업을 강하게 육성해왔고 현재 한국은 당연하게도 많은 나라들의 군사적 신뢰를 받는 최대의 군사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 대기업은 알게 모르게 군사무기와 관련된 개발을 꾸준히 해오며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 오고 있었고 전문적인 방위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화된 분야이죠.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액은 약 190%가량 증가했는데 이러한 결과값은 국방과 관련된 상위 25개의 나라들 중 가장 빠른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의 군사무기들은 군사무기에 예민한 국가들이나 다른 선진국이 봤을 때에도 바로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군사무기 수출률이 동일한 기간 처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중국은 현재 군사무기와 관련된 자체적인 기술이 전혀 없어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산 뒤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사실상 복사품에 불과한 가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효율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가짜의 군사무기라는 말이죠. 이것이 군사무기와 관련된 수출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현재 군사무기 수출 순위나 국방력에서마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한국의 군대가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처럼 오직 군사무기를 하나라도 더 수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국제 정세의 분위기, 즉 아무런 고려 조건 없이 팔리는 군사무기들의 위험성을 확실히 알고 국가적인 갈등과 분쟁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적인 무기체계의 판매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 외화벌이를 단 하나라도 해내기 위해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기를 팔고 있죠. 그렇기에 당신들의 군사무기 수출 순위가 그렇게 낮은 것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니 그런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실 것이라면 지금 당장 단상에서 내려오세요. 여기 있는 수많은 교수들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자료들로 중국인 교수의 발언을 하나하나 꼬집으려던 저는 점점 저 또한 발표를 진행하며 참아오던 감정이 격앙되고 말았고 그의 주장 중 하나였던 한국의 군인들이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떠올린 순간 참을 수 없는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는 잠시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히려 더욱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신은 정말 영국 교수가 맞나요? 저는 그 말부터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비리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한 왜 저희 주장을 다 거짓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중국의 군사무기 수출 순위가 낮다고 했는데 그건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중국 같은 위대한 나라에 누가 전쟁을 시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때마다 중국의 속국인 한국의 군사무기나 군인들이 중국을 보호해줘야 마땅한 이치입니다. 중국이 기술과 돈이 없어서 군사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굳이 무기를 개발할 이유조차 없다는 사실이죠. 또 중국의 군사무기들이 가짜라고 하셨는데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입니다. 모방에서부터 모든 발전이 시작되는 법이죠. 당연히 중국의 경제자본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설립을 도왔으니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군사무기 기술을 카피하고 만드는 것은 중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 아닌가요? 당신이 하는 말을 보면 마치 중국이 무언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나라처럼 느껴지는데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한국하고 중국이 군사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이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죠. 중국의 수많은 인구들이 한국으로 전진하기만 해도 한국은 땅이 무너지고 박살날 것입니다. 굳이 군사무기를 쓸 이유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주장은 한국의 국방부나 정부에게 돈을 받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중국을 의도적으로 욕하면서 한국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한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군사미사일들은 전부 중국의 자본이 들어간 작품 아닌가요? 버스나 지하철조차 없는 가난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작전 한 번이면 곧 나라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는 자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해 그를 붙잡고 1대1 토론으로 주제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 옆에 있던 스페인 출신 군사학 교수가 나서더니 그 중국인 교수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딩위시 교수, 당신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영국 지역의 모든 군사무기 포럼에서 명단을 제외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군사무기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5년이 넘게 어겨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을 카피하고 빼내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당신들은 국가로서 자존심도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위대한 나라이기에 한국이 존재한다고요? 당신 같은 중국인들은 얼마나 선동자료의 기억이 조작되었으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직접 아시아 나라들과 관련된 수많은 군사학회에 참석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중국 군인들의 수준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대국의 나라라고요? 직접 중국 군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중국 군인들은 물조차 나오지 못하는 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있고 그들이 먹는 반찬은 영양학적으로 너무나 부실해서 군인들의 평균 체중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죠. 겉보기에만 도시들의 건물을 높게 세우고 모든 것을 숨기고 있을 뿐 당신들의 국방순위나 경제는 그저 물거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지내는 생활시설들을 많이 방문해본 저로서는 그럴 때마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춘 한국군의 모습에 놀란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현재 이러한 한국의 급식 제도는 미국마저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라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 군인들의 급식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군인들이 지내는 곳에서는 뜨거운 온수마저 24시간 제공되고 있죠. 바로 이게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 군인들이나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당신들 중국인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단계로 이미 도약해버렸죠. 그렇기에 지금 한국의 군인들은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헛소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은 것은 오히려 딩위시 교수 당신 아닌가요? 중국 당국의 선동 지시와 돈을 받고 지금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이상한 정보를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수십 년 동안 강력한 민주주의와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고 지금은 많은 기존 선진국의 나라들이 한국을 방문해 그들에게 하나라도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 머무르며 완전한 국가적 퇴보를 보이고 있죠. 한국인들의 선량한 시민의식과 과거 겪었던 고난의 역경들은 현대사회에서 큰 밑거름이 되어 한국의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군사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물량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중국이라는 수준 낮은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분란조장으로 영국의 모든 군사무기 포럼에서 무조건 제외될 것입니다. 스페인 교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학회에 참석한 또 다른 외국인 학생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중국과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로 그 순간 중국인 교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강의실을 나가버리더군요. 학회 참석장에는 조용한 박수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중국인 교수들마저 붉어진 표정으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강의장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발언을 이어나간 외국인 학생은 현재 인터넷을 보다 보면 아직도 높은 확률로 중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조차 없는 후진국이라는 황당한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중국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말 수준 낮은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공항에서는 외국인들을 붙잡고 통행료를 뜯어내는 범죄 조직들이 가득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범죄 조직은커녕 오히려 원활한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친절한 공항 직원들만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터넷상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특히나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은 바로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한국의 군인들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은 저희와 같은 외국인을 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냐며 말을 걸어왔고 저는 군인들조차 친절한 한국의 모습에 크게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근무로 피곤하겠지만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을 돕는 그들의 시민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이와는 완전한 반대입니다. 중국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공안이나 군인들은 오히려 늦은 시간이 되면 외국인들에게 또 다시 돈을 요구했고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중국으로는 절대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교수님들도 중국의 선동작전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에 대한 따뜻한 진실을 알려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저는 그날의 일을 계기로 중국 군사교수가 참석하는 강의들을 찾아다니며 한국에 대한 진실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 교수들은 군사학 포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군방력이나 한국 군인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이것이 국가적 단위의 선동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선진국인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중국 교수들의 거짓 작전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가 격앙되어 있는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해당 논쟁을 지켜보던 강의실의 학생들은 갑자기 중국인 학생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당장 강의실을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파리 대학교에서 도시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 리샤르라고 합니다. 다른 교수들과 다르게 아직 전문적인 강의 경험이 별로 없는 저는 얼마 전부터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평소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저의 수업은 다른 교수들의 강의와는 다르게 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경험 발표가 중심이 되는 강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인지 제 수업에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중국인 학생의 황당스러운 발표를 듣고 말았는데요. 중국의 도시 환경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던 그 중국인 학생은
현재 중국의 도시 환경이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도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단연 돋보이는 중국인들의 특성은 바로 청결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중국과 한국을 혼동하며 생기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용변을 해결한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중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왔지만 이러한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너무나 부유하고 위대한 국가여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부자처럼 살 수 있기에 더더욱 길거리에서 화장실 용변을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고급 공중화장실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한국인들의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선동작전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하고 청결하지 못한 위생관념을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봤듯이 이 대학교의 한국인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샴푸를 구매할 돈조차 없어서 머리를 감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인지 한국인 학생들의 옆에 가면 냄새가 너무나 심하게 나죠. 특히나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인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서 화장실이 없는 이유 때문인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급한 일을 해결하고는 합니다. 말 그대로 청결하지 못한 원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가까운 나라인 중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인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현재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기오염은 한국인들의 길에서 일을 보는 단체 사회현상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여서 이러한 화장실의 뒤처리를 국가적 단위로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여행해본 학생분들은 이러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아닌 길거리 바닥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정구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위생관념이 없는 후진국의 나라이죠. 100년 전에 가난한 나라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국가적 실패와 시민의식의 수준 낮음을 중국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한국인들은 자료를 조작해 자신들이 뛰어난 화장실 문화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있고 전 세계를 속이고 있죠.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시민의식과 청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이에요. 교수님께서도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 학생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중국인 학생이 제 강의실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주장에는 단 하나의 근거를 가진 자료들이 없었고 더욱 어이가 없었던 사실은 바로 중국인 학생의 주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단어 위치만 바꾸면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일을 보는 후진국 사람들이라며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중국인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반박 질문을 무시하는 이상한 태도마저 보이더군요. 저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의견 발표마저 무시해버리는 그 중국인 학생의 태도에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고 급하게 제 컴퓨터의 자료를 강의실 중앙에 띄운 뒤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국인 학생은 정말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이 맞을까요? 요즘 너무 국가적인 출신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물어보고 싶네요.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공중화장실조차 없어서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한다 맞나요? 그런데 학생의 주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단어 위치를 바꾸면 모든 것이 사실인 점은 알고 있나요? 저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위해 전 세계의 선진국인 나라들은 대부분 경험을 해봤고 그중 한국은 제 인생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최악의 후진국이었죠. 그리고 중국이 최악의 경험을 줬던 나라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용변을 해결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학생의 주장은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하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실제로 중국을 가본 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에게 길거리 바닥에서 화장실을 해결하는 문화는 너무나 평범한 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시민의식 자체가 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이고 완전한 중심 수도인 베이징의 골목길에서조차 이러한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이 없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이유에는
중국인들이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1차원적인 생각만을 가진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인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걷다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이의 일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나 도심 한복판 심지어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바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는 오직 중국어로 만들어진 길에서 용변을 해결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중국어만으로 이런 표지판이 있을까요? 그건 오직 중국인들만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주장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은 국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전체적인 위생 상태나 도시 청결 상태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의 공중화장실 문화나 시설은 전 세계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그 정도로 그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위생의식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따뜻한 물까지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지를 보기만 하면 훔쳐가는 중국인들의 생각 없는 모습과는 달리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는 물론 공용으로 제공되는 물비누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그 누구도 그러한 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죠. 바로 이것이 중국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자 위생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왜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말하며 이러한 거짓 자료를 발표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로 이러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도 지금 당장 휴대폰에 전원을 켜서 중국의 화장실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중국은 자료들이 끝도 없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은 많은 학생들의 여행지 그리고 유학국까지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관광지로서도 배움의 장소로서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선진국이지만 그 어떤 학생들도 중국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는 않죠. 이미 중국은 완전히 시민의식을 잃고 후진국으로 전락한 후퇴의 나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당신 같은 거짓 선동을 계획하는 중국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만 해도 100명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앞쪽 화면을 보면 중국의 더러운 길거리 사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국인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한국인의 혈통이 섞인 외국 한국인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위대한 중국인들은 몸까지 청결해서 화장실 따위는 가지 않는다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심지어 중국인 학생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중 화장실의 개수를 보유한 나라라며 거짓 자료를 주장하기까지 했고 저는 결국 그에게 한마디만 더하면 학위적인 경고를 주겠다는 말을 통해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자료를 통해 저희 강의에 반박하는 학생들은 강의의 신선도를 올리는 고마운 학생들이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태도는 정말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기괴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역시나 중국인 학생은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화장실 설치 기술과 비대 기술을 따라했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한국은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는 맹세국가라는 더욱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하면서 깨끗한 국민인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절대 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대체 뭐냐고요? 당연히 중국에서 한국인의 행세를 하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적 단위로 이러한 선동작전을 부여받고 중국의 이미지를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저러한 활동을 하고 있죠. 즉 교수님은 이러한 한국인의 실체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가보면 중국인인 척하는 한국인들이 길거리나 쇼핑몰 등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이것은 현재 한국이 얼마나 중국을 부러워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공중화장실 기술은 모두 중국을 카피한 기술력입니다. 비데를 처음 개발해 상용화시킨 나라가 중국인데 한국인들은 그 틈을 참지 못하고 이것을 또 카피해서 마치 한국이 이러한 비데 문화의 선두자인 것처럼 위생관념이 잡힌 국가적 이미지를 쌓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길거리에서 전기조차 나오지 않는 국가이기에 당연히 이러한 비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보여주기식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선진국 순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당연히 한국이 후진국이라서 물가가 싸니까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 위대한 중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에 충성을 하기로 한 맹세 국가 중 하나인데 그들은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대외적인 인물들 또한 전부 원래는 중국인들의 혈통이 섞인 중국인이라는 사실이죠. 즉 한국의 선진국처럼 보이는 모든 문화와 인물들은 원래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뿌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마치 그들이 모두 이루어낸 것처럼 국가적 외교 활동을 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왜 이러한 양면성의 진실은 알리지 않는 것인가요? 중국인들은 너무나 깨끗해서 절대 길거리에서 화장실 일을 해결하지도 공중 화장실에 있던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땀을 흘리면서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근거 없는 기괴한 태도의 의견을 이어나갔고 결국 보다 못한 저는 단상을 두드려 흥분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을 조용히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의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그 중국인 학생에게 한심하다는 눈빛과 제스처를 보내고 있었고 분위기마저 굉장히 과열되어 있더군요. 실제로 현재 프랑스에서는 최근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강의 자료나 발표들이 큰 문제가 되고는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기괴한 현상 자체가 더욱 더 심각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선진국 우수함이나 청결한 시민의식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실체를 숨기려는 선동작전에 불과했기에 저는 그 중국인 학생의 발언에 더 이상 대응할 가치마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의실에 있던 한 외국인 학생이 자신이 중국과 한국에서 2년 이상의 유학 생활을 한 실제 경험을 들려주겠다며 발언권을 요구한 뒤 자신의 자리에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약 1년 정도 진행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학생의 발언을 듣다 보니 제가 경험한 중국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놀랍게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건 중국인들의 일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중국인들 전체의 시민의식처럼 자리 잡힌 국가적인 문화에 가깝죠. 그들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을 싫어하고 피해가 되는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당시 중국인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친구는 한 달이 넘게 샤워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죠. 제가 왜 씻지 않냐고 물어보면 중국인들은 원래 깨끗해서 씻지 않아도 되는 피부를 타고났다는 황당한 소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위생적이지 못한 문화를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억지로 강요한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학의 최고 인기 나라인 한국으로 떠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중국으로 왔던 상태였기에 중국인들의 기괴한 문화나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처음 말을 나눈 중국인 룸메이트는 화장실은 어디 있냐는 저의 질문에 중국에서는 길거리 자체가 화장실의 지정구역이라는 놀라운 말을 할 뿐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농담으로 알아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건물을 나설 때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길거리 용변 문화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마주할 수 있었고 이 때문인지 중국의 여름은 길거리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지냈을 당시 SNS에 글을 올린 자료를 직접 보시면 이러한 일화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나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국에 미련이 있는 저에게 왜 후진국이며 가난한 한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려는 것이냐며 저를 말리는 중국인 친구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부터 저를 불러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노숙자들이 90%다. 후진국 한국으로 가면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그들과 멀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여주고 들려준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이상한 열등감이 있는 것인지 한국의 여권 순위가 중국보다 낮다는 거짓말까지 했고 나중에는 제가 한국인들에게 돈을 받은 한국인이라며 저를 따돌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단 1년 만에 중국에서의 모든 학위 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의 길거리는 중국처럼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는 기괴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도심 그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항상 설치되어 24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고 있었죠.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청결한 시민의식입니다. 중국에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는 항상 씻지 않는 중국인들의 이상한 냄새가 나서 고역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것은 물론 탑승객인 한국인들에게서는 좋은 향수 냄새만 났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수질은 너무나 깨끗해서 더러운 중국의 수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 같은 선진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항상 위생 청결을 지켜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었고, 저에게 중국에 대한 이상한 사상 또한 강요하지 않았죠. 특히나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중국인들의 새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국은 새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뜻한 양보를 해주는 선진국적인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살기 좋고 따뜻한 배려를 보이는 선진국의 나라 한국인데, 지금 중국인 학생의 주장들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중국은 대단하고 한국은 그의 속국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과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에 거짓이 있다면 지금 이 강의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진행된 외국인 학생의 용기 있는 발표의 강의장은 더욱 숙연해졌고, 그 순간 중국인 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씩씩대는 모습만을 보였는데요. 중국인 학생은 자리에 앉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 본토의 발음으로 비속어를 내뱉는 듯 보였고, 그 순간 중국인 학생의 옆에 앉아있던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마저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한 외국인 학생의 실제 경험 때문인지 중국인 학생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더 해보라는 저희 발언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강의실을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중국인 학생이 강의실을 떠나자마자 몇몇 학생들은 저에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의 나라냐며 한국으로의 유학 추천에 대한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직접 경험했다던 외국인 학생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한국에서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함마저 느껴지더군요. 그 후 강의실을 떠난 저는 곧바로 파리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부 징계센터를 찾아가 중국인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고발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몇몇 교수들은 제가 겪었던 중국인 학생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는 중국인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태였고, 심지어 하나같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위상을 올리려는 듯한 수법은 모두 동일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어떠한 이유로 중국인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가 생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몇몇 교수들과 함께 중국의 실체에 대한 강의를 교양 수업으로 함께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을 원색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실제 저희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의 선동작전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강의들이었고, 실제로 해당 강의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전혀 신청하지 않는 웃긴 모습마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이라는 선진국 위상과 경험이 널리 알려진 지금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겠으나 아무쪼록 저는 더더욱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거짓 선동에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진국 발전을 제시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니까요. 미국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 한 외국인 교수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교수의 뜬금없는 한마디에 아시아인 학생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강의실을 뛰쳐나가고 마는데요. 과연 아시아인 학생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라이스 대학교에서 도시발전과 지리를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레피 스콧이라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전 저는 제 교수 인생 처음으로 강의 중 엄청난 화를 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 진행했던 강의는 한국의 지리학 요소와 지금의 선진국 국가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주제였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생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나라가 가진 지리적 요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의 모양이나 지리적 구성 방식,
심지어는 땅의 범위까지 중요한 국가 경제 발전 요소였으나 지금 이러한 모든 논문 자료들은 단 하나의 나라, 오직 한국 때문에 완전한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의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영토 그 자체의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고유한 영토에서 북쪽 지방은 또 다른 나라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의 선진국 한국으로 알려진 영토의 크기는 더더욱 작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현재 한국은 무선기술 부분에서는 최선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입니다. 과거 한국인들은 꽤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열정과 국가 발전의 의지, 그리고 똑똑한 지능으로 모든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발전 요소에 땅의 면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좁은 범위의 도시 발전을 급속도로 상승시키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도시 구성 집약성과 효율성, 그리고 편리함이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었고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최대 장점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빨리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나 생활 방식 자체가 모든 것을 빨리 완수할 수 있도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생활 요소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우리가 지리적 영토를 제외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시민의식은 그들의 영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냈고 모든 문화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저도 종종 한국을 방문하고는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 가운이나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는 한국 의료인들이 길거리에서 간단한 의료 장비를 구성한 뒤 시민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미국에서 저러한 건강검진 케어 서비스를 길거리에서 실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값비싼 의료 장비부터 책상과 의자까지 전부 도난당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진국 마인드의 시민의식은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생각조차 없고 오히려 남을 도우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 제일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한국인들의 따뜻함이죠. 특히나 길거리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아마 한국을 제외한다면 몇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이었던 땅의 면적이나 고산지대가 많은 부분을 오히려 도시발전 요소와 열정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믿기지 않는 개발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특히나 한국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영토 독도는 현대시대에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지리적 이점과 막대한 광물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한국의 지리적 약점은 현대시대에서는 또 다른 장점으로 거듭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인기나 위상이 올라간 뒤에는 한국의 영토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제 강의가 꽤 인기가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강의 참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부의 강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순간 뜬금없이 한 아시아인 학생이 저의 허락이 있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겉보기에는 마치 한국인처럼 보였기에 저는 오히려 한국인 학생의 신선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그녀의 발언을 멈추지 않고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지만 현재의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완전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인인 저조차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왜 교수님께서는 마치 한국이 엄청나게 현대사회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진국인 것처럼 강의를 진행하시는 거죠? 제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은 오히려 중국이 그 이상으로 현대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교수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땅의 영토 크기에 있어서 중국은 세계 1위의 국가가 아닌가요? 저 또한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강의는 좋지만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뛰어난 나라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자라며 경험한 한국의 실체를 말씀드려 볼까요?
현재 유튜브나 영상 매체에서 보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조작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중 90%는 지하철을 탑승할 돈도 없어서 매일 10km 이상을 걸어 다니고 있고, 지하철을 탑승하는 사람들조차 매일 노숙자처럼 돈을 구걸한 뒤 그 비용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을 가보면 비즈니스 양복조차 사서 입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뛰어난 대기업의 직장인이라면 중국의 기업처럼 양복을 입고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한국은 여기에서부터 중국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이 주장하신 독도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인 저조차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독도가 한국의 땅이 아닌 중국의 고유한 영토 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리학과 관련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러한 최신 정보는 전혀 모르셨던 걸까요? 이미 한국의 독도는 지리적인 분쟁에서 많은 주장이 있었던 땅입니다. 특히 과거의 지도를 통해 몇몇 학자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것조차 완전히 잘못된 가설이죠. 현재 한국은 중국의 완전한 지방도시, 즉 속국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국가적인 규제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라고 나눴을 뿐 원래 한국은 중국의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나온 가설이 바로 한국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땅 독도가 결국 한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중국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독도뿐만 아닌 그들의 수도인 서울이나 제2의 도시 부산까지 중국의 땅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중국이 땅의 개발을 승인해주고 독도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자 독도를 그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체 무슨 시민의식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어엿한 한국인으로서 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아시아인 학생의 출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녀의 발언을 들으며 그녀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대학교뿐만 아닌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을 한국인으로 속여 강의의 본질을 흐리는 중국인 학생들이 꽤 많다는 교수들의 메시지가 있었을 정도로 현재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한데요. 저는 이미 그녀가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때부터 대학교 인사센터에 문자를 보내 그녀의 이름을 통한 출신을 파악한 상태였고 저는 곧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한국인이라면 꽤 신선한 의견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주장은 이미 모든 발언권의 힘을 잃었습니다. 학생은 처음부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정말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 맞나요? 대학교의 인사정보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또 논문과 관련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이 어느 나라의 출생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계속해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학생의 입학기록 신분을 보면 이미 중국의 대학교에서 해외 유학을 신청했고 중국의 수도 출신인데 이 기록은 대체 뭔가요?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기 시작했고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인 학생은 그저 고개를 파묻고 자는 척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인인 척하던 그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하나하나 꼬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의 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 당신이 중국인 학생이라고 확정을 지은 뒤 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왜 중국의 속국인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혹시 그러한 관련 자료나 정보들이 있는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영토 자체가 분리되어 있고 그 어떤 영토에 대한 국가적 협약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정말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라면 굳이 한국이 속국이라며 주장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저 학생은 현대시대에서 한국이 중국을 추월한 GDP 기록이나 한국인들의 뛰어난 선진국 생활 방식을 눈으로 확인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렇게나 뛰어난 나라가 원래는 중국의 근본에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국도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학생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한국에 이름 있는 기업들은 양복조차 입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최선진국들의 기업에서는 완전한 자율근무 그리고 자율복장을 시도하며 근무 자체의 유연성을 채택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상상이 곧 돈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는 IT 산업을 가진 나라들만 가능한 문화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대규모 IT 기업 근무지 지역들을 가보면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와 똑같은 장면을 볼 수 있죠. 즉 그들은 가난해서 비즈니스 정장을 못 입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근무에 불편하고 딱딱하기만 한 정장을 입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그러는 이유가 아닌 오히려 최선진국의 중요 먹거리인 IT 기업의 선두에 있기에 가능한 선진국만이 보여주는 미래근무 복장의 모습이죠.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들의 중심 수도인 베이징을 가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이 정장을 입고 불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주장에는 학생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의 선진국에서 시작된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노숙자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중국의 노숙자가 한국의 60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해당 수치는 단위 면적당 노숙자 숫자의 통계를 냈을 때의 수치라는 것이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현대시대에서 거의 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고 또 노숙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선진국 한국의 복지를 받는 안전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이미지, 즉 국격이 무너질까 두려워 대외적인 행사가 있으면 그저 노숙자들을 공장단지에 몰아넣고 숨기고 있죠. 도대체 그럼 여기서 누가 선진국이고 후진국일까요? 본인이 중국인 출신이기에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학생이 주장한 독도는 정말 반박조차 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와 중국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또 독도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한국의 영토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합당한 주장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리학 관련 교수로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아직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독도는 엄연한 법적 그리고 국가적인 한국의 영토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의 역사 기록이었던 세종실록이나 만기호람에서는 모두 온전히 독도가 한국의 주장이라는 정보들이 있고 지리적인 요소 또한 한국과 제일 가깝습니다. 심지어 과거 역사적 기록물인 연합국 각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완전하게 제외되어 있고 선박들의 접근 금지 법적 규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일본의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믿기도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즉 독도는 중국도 일본도 넘볼 수 없는 엄연한 한국의 영토라는 말이죠. 학생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인인 척 속여가며 한국인들조차 독도가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출생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저의 한국에 대한 강의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미국조차 넘볼 수 없는 고유한 IT 산업 트렌드와 선진국의 생활 방식을 가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한국을 본받아야 다른 나라들도 성장할 수 있어요. 조용히 저희 발언을 마무리 지었을 때 이미 중국인 학생은 강의실을 떠난 상태였고 저는 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미국의 대학교들에서는 이처럼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여 마치 한국인들이 중국의 옹호적이라는 이상한 사회현상을 주장하거나 한국에 대한 강의를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꽤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자신이 진짜 한국인인데 독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장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수 중 최초로 한국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철저히 신분을 검사하고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학생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방법이지만 저로서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학생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었고 온전한 한국의 선진국 정보들을 알려야 하는 교수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많은 강의들을 진행하겠지만 아무쪼록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독일의 한 국제 고등학교. 조용하기만 하던 교실 복도에 뜬금없이 한 학생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갑자기 교탁의 외국인 선생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독일의 국제 고등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국제 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순이 멜레스라고 합니다. 학생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왔던 저는 약 3년 전부터 이곳 독일의 국제 고등학교로 이직을 진행해 이곳의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전문 담임 선생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고등학교는 다양한 나라의 출신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만큼 학생들 간의 마찰이나 다툼도 잦고 심지어는 저와 같은 교사와의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학 여행지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던 중 저는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중국인 학생들을 저희 담당 교실에서 제외시키는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 해외의 나라들로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최근에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이 치안은 물론 학생들의 선진국 체험에도 너무나 좋아 이번에도 역시나 학생들에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여름 수학여행도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원하던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나 한국인 체험을 하는 것이 인기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수학여행은 여러분의 한국행 수학여행을 통한 선진국 체험 활동이 주요 활동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치안에서도 훨씬 안전하고 호텔에서 머무르기에도 좋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전부 알고 계시죠?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전 방문했었던 중국이나 일본에서 저희 학교는 너무나 많은 비상 상황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았던 문제점은 특히 학생들의 분실물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을 진행하고 난 뒤 그러한 분실물에 대한 사건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현재 한국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인기가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이고 요즘 한국인들의 생활 자체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모두 잡은 선진국 시대 사람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떠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손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들도 한국과 같은 도시경관을 만들어내지 못할 건데요. 그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는 편리한 상업시설이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뛰어난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한 무선 기술이나 와이파이 기술은 놀랍게도 공원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도심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편리함 자체가 저희 수학여행 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을 진행했을 때 공항에서 무려 이틀 동안 노숙을 했었던 선배들의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있나요? 그 사건 당시 저 또한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중국 공항의 입국 심사에서 너무나 오래 걸려 제대로 된 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공항 직원들은 저희 교사들에게 빠르게 입국을 하고 싶다면 공항 비용을 제외한 돈을 내라는 압박에 제한마저 하기도 했죠. 물론 중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교사진들이 왜 한국을 수학여행 일정의 국가로 선택했는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공항 입국 심사에서부터 아무리 학생들이 많아도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고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공항 지하철은 눈으로 보면서도 아마 믿기 어려울 거예요. 아직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마치 한국이 정말 SF 영화에서 나오는 나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항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 공항에서 직접 운행하는 고급 리무진은 저희가 예약한 호텔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교통 인프라의 장점이죠. 특히나 학생들이 수백 명 이상 한 번에 이동해야 되는 수학여행 일정 특성상 계획대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텐데요. 우리 학생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지하철이 언제 정확히 도착하고 떠나는지 그러한 시간마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생활이 이미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익숙해져 있는 단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백 명 학생들의 통솔도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루어지죠. 특히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음식인데요. 여기서 한식을 먹어본 학생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과거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음식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장염에 걸리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으로의 일정 변경 후에는 이러한 학생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식품 그대로를 최대한 활용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한 요리법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서양권의 나라들이나 같은 아시아의 나라라도 중국에서는 이러한 속이 편안한 음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많은 학생들의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하는 거니
오늘 집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세요. 아마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놀라울 겁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했고, 역시나 과거와 다르게 현재 한국의 위상이나 국가적인 힘이 상승했기 때문인지 학생들 중 몇몇은 이미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경험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들떠있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실제로 저 또한 과거 한국으로의 첫 수학여행 일정을 진행할 당시 그저 아무것도 없는 아시아의 후진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였고, 오히려 걱정 없는 치안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친절한 한국인들의 배려 덕분에 세상에 이런 선진국이 정말 있다는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수학 수업을 이어가려던 순간 한 중국인 학생이 대뜸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선생님, 왜 굳이 후진국인 한국으로 수학여행의 일정을 강요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수학여행이 불편한 점이 많았고 도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한국에서의 기억과 혼동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중국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이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고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후진국이면서도 위험한 범죄의 나라로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은 학생인 저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 중국은 도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한국처럼 가난하게 버스나 지하철을 탈 이유가 없어요. 전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며 차를 대여야 한다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도 한국보다는 위대한 나라 중국을 원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경험한 중국에 대해 설명해 드려 볼까요? 일단 중국의 음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과학적인 성분 분석을 통해 건강식으로 구성된 음식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 몸에 더 좋은 법이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고장 라면 따위가 국민 간식쯤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제는 중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마저 원래 한국의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은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도난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중국 공항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공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주운 뒤 외국인들에게 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죠. 또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질에 대한 문제인데 한국의 수질이 독일보다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 애초에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여서 상위 1%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기나 수도를 제대로 사용조차 할 수 없어요. 왜 이러한 한국의 후진국다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중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제대로 씻지도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호텔도 별로 없을 뿐더러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국제학교의 선생님이라면 한국의 후진국다움을 확실히 설명하셔야죠. 중국인 학생은 제가 칠판에 기대어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로 무엇이 그렇게나 억울한지 울분을 뱉어내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그의 말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국제학교에서 중국인 학생들의 편성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후에는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알 수 없는 한국을 향한 시기질투 현상이 이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문제였고 저는 그날 그것을 처음 겪었던 것이죠. 특히 중국인 학생들은 모든 수학여행 일정이 한국으로 확정되고 난 뒤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심해졌기에 저는 결국 그의 말을 중지시키고 반박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과 같은 태도로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어요. 특히 학생이 설명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모습에는 너무나 다른 사실상 거짓에 가까운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괜찮지만 이러한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친구들에게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매우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한국의 김치가 원래 중국의 것이었는지 그 주장에 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학생이 주장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 수학여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먼저 수정해주고 싶지만 지금 학생이 말한 김치에 대한 문제는 최근 국가적인 문제를 크게 발생시키고 있는 민감한 주제예요. 예전부터 중국인들은 한국의 김치를 파오차이라는 그들만의 단어로 지정하며 마치 중국이 김치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학생이 어디서 그런 내용을 듣고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인기 있는 식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보이기 위한 교묘한 선동작전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많은 학생들이 요즘 유튜브를 보겠지만 얼마 전 한 중국인 유튜버가 한국의 김치를 만드는 모습과 함께 그것을 중국의 김치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나 선동행위들이 오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지금의 우리 학교가 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만 계획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나요? 학생이 태어난 나라인 중국도 물론 좋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중국은 1인당 GDP 차이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이 중국을 압도한 상태예요. 중국에도 다양한 기업과 부자들이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이 더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3배 이상이나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기술 차이나 도시 발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학생은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우리 학교는 과거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학생들의 도난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일정이 취소된 사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 중국 공항에 있던 중국인들은 저희 학생들의 가방을 눈앞에서 훔쳐 달아났고 저희 교사진들이 그곳의 공안에게 상황을 설명해도 저희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은 어떤지 아시나요? 저희 학생들이 입국할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번역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희의 통행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공항은 너무나 청결하다 못해 미끄러질 정도예요. 특히 중국 공항에서 분실물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오히려 한국이죠. 한국은 오히려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공항에서 저희 학생들의 물건을 주워주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시민의식에 극에 있는 나라입니다. 학생은 아마 절대 경험해보지 않아서 믿기 힘들겠지만 중국과는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새벽에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실제로 과거 중국의 수학여행에서 한 학생의 맹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새벽은 병원이 운영조차 하지 않고 저희 학생들의 진료 자체를 거부했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도심이 아니라면 병원 자체가 없는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병원이 있고 새벽까지 학생들의 아픈 문제를 케어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국가적인 수준 차이가 있는데 왜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하나요?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더 배울 것이 많은 선진국의 대표 나라를 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저희가 머물고 있는 독일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수준의 편의성이나 도시 발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안경을 쓰는 학생들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혹시 실수로 안경이 부러지더라도 단 1시간 만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안경 복구 기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누구의 손해일까요? 안경이 없어서 원활한 여행을 진행할 수 없는 학생들의 손해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중국이 아닌 확정적인 선진국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된 이유예요. 학생이 중국인이라서 옹호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한국에 대한 거짓된 정보는 그만 말해주세요. 아마 학생도 이번에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설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조용히 교실 앞쪽 의자에 앉아 중국인 학생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인 학생은 저의 예상과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가 섞인 비속어를 뱉어내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주위 친구들이 그 학생을 대신해서 말려주더군요. 위험한 행동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 중국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라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행 일정에 대한 반항 심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선생님들의 회의를 통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이 확정되고 난 뒤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오히려 저희 교사진들을 향해 한국에게 국가적인 돈을 받아먹었다며 알 수 없는 소문을 내기도 했고 정말로 몇몇 학생들은 그러한 소문을 믿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와 같은 국제학교의 선생님들이 한국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국제학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을 선택했던 것은 보장되는 치안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한국인들의 지혜롭고 효율적인 삶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단한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실은 그 중국인 학생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갔고 결국 저는 저를 도와줄 남자 동료 선생님을 불러 중국인 학생을 교실 밖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저는 현재 한국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선진국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설득해 선진국의 나라 한국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